과거 10년 전에 대한민국 화장품 전성기를 이끌었었던 2015년입니다. 2014년에서 15년 대한민국 화장품 전성기였잖아요. 10년 만에 대한민국 화장품 전성기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저항 한번 맞고 신고가 뚫어줬는데 조정 나왔다가 지금 저항 맞고 다시 재차 올라가는 구간이죠. 네, 반갑습니다. 주식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주식장인입니다. 최근에 이제 증시에서 많이 올라가고 있는 섹터들, 그리고 수급을 많이 빨아들이고 있는 종목들과 섹터들이 또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제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두산에너빌리티를 비롯한 원전이라든지 2차 전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 우리가 최근에 이제 이태원이라고 좀 뽑아가지고 이야기하는 종목들이 좀 더 강세를 많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태조 이방원이라고 묶어서 강세를 보일 만한 섹터들을 많이 이야기했었는데, 태양광, 조선, 2차전지, 방산, 원전, 이렇게 이제 5가지를 얘기했는데, 이 태조 이방원에서 이제 이태원을 3개만 이제 추려서 또 이제 강세를 보일 만한 업종으로 평가하고 있어요. 이제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이제 지금 현 시장에서 눈여겨본다라고 했을 때 에너지 부족 사태가 좀 심각해질 것이다, 이렇게 많이 내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도 그럴 것이 AI로 인한 이제 에너지 수요는 앞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라든지 갖가지 이제 봉쇄 쇼티지가 좀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장기적인 수급 불균형이 있을 것이라고 시장에선 내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러한 섹터들 말고도 좀 숨겨져 있지만 지금 본격적으로 또 시세를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종목, 그리고 앞으로도 강세를 보여줄 만한 섹터가 있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좀 강조드려 왔었던 섹터 중 하나인데요. 바로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제가 이제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이제 라이징 스타로서 앞으로 계속 이제 강세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했던 업종이죠. 그리고 이제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은 우리가 이제 투자를 고려한다라고 했을 때 한국의 수출 효자 품목이 몇 가지 있죠. 반도체나 자동차를 일단 대표적으로 꼽지만 뭐 방산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원전 같은 경우에도 많이 꼽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라이징 스타라고 제가 이제 평가했던 섹터가 바로 화장품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K-컬처, 뭐 우리나라 이제 엔터 산업이라든지 음반 산업들, 그리고 이제 컨텐츠 산업들이 있죠. 뭐 영화라든지 넷플릭스 시리즈, 뭐 드라마, 이러한 것들도 글로벌화에 성공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작년, 특히 이제 재작년에도 많이 언급이 됐었던 것이 뭐 단순히 이제 뭐 화장품뿐만이 아니라 뭐 K-푸드라든지 각종 한국의 문화들이 세계화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러한 점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한국이 이제 이러한 문화산업, 관광산업을 기반으로 해서 전성기를 보여줬던 시기가 있습니다. 바로 2014년에서 2015년 정도였는데, 이때의 특징은 무엇이었냐면 중화권 시장에 크게 의존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화권 시장, 그리고 아시아권 시장에 좀 의존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한한령이 이제 좀 시작이 되면서 중국에서 한국 제품들이라든지 한국 문화를 배척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됐는데, 그때부터 이제 문제점이 무엇이었느냐? 일단 첫 번째로 중국 의존도가 너무 컸기 때문에 사실상 중국으로 흥했다가 중국에서 이제 사실상 한국을 막아버리니까, 봉쇄해버리니까 관련된 산업들이 대부분 이제 좀 무너지면서 어려워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당연히 거기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고 있었던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크게 타격을 받았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이제 화장품 산업은 과거와는 좀 다르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북미, 뭐 미국이나 유럽 시장뿐만 아니라 중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남미, 아시아권 시장까지 전 세계적인 붐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중국 시장이 이제 들어오는 것도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사실상 이제 중국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확장이 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점들을 우리가 고려해 본다라고 하면, 오히려 2014년에서 15년도 당시의 전성기 때보다 좀 더 탄탄한 성장을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산업이 현재의 화장품 산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출 중심의 화장품 기업들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성이 있고, 실제로도 이제 대장주라고 제가 항상 많이 말씀을 드렸던 APR이 연일 신고가를 쓰고 있습니다.
뭐 오늘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뭐 하루가 다르게 신고가를 계속 뚫어주고 있기 때문에 역시 수출 중심의 효자 기업들은 계속해서 잘 가고 있다라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제 APR 같은 대장주가 이제 올라가게 되면 결국에 이제 다른 화장품 종목들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제가 이전에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을 좀 브리핑해 드리면서도 많이 언급을 했던 부분인데, APR이 신고가를 뚫게 되면 대장주기 때문에 화장품의 풍향계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APR이 신고가를 쓰기 시작하면서 다른 종목들도 따라갈 것이다. 근데 그냥 APR을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왜냐면 대장주니까, 대장주가 가장 잘 가고 밸런스가 좋은 종목이잖아요. 근데 또 이제 안 간 종목들을 발굴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APR 주가가 이제 신고가를 쓰기 시작하는 지점을 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뭐 신고가를 쓰는 건 고사하고 단순히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신고가 갱신을 수차례 그냥 몇 번씩이나 계속해서 갱신을 해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장품 관련된 산업이 아주 조용하게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리가 흔히 굵직굵직하게 수출 품목으로 많이 이야기하는 뭐 자동차나 반도체나 뭐 방산이나 조선, 원전 이러한 것들도 있겠지만, 조금 더 이렇게 이제 굵직굵직한 산업들, 말 그대로 이제 산업 규모가 중후장대 산업으로서 좀 큰 산업들도 이제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화장품 같이 문화를 기반으로 이제 성장할 수 있는 산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그 확산 속도가 빠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은 향후에 이제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이 추가적인 상승을 계속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큼 다시 한번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고요. 일단 화장품 관련된 종목은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도 뭐 아닌 종목도 있지만 특히나 강조했던 종목들은 대부분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사실 과거에 제가 이제 좀 브리핑을 해드렸을 때에 비해서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높은 자리에서 진입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자리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주가 대비해서도 더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보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려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현재 구간에서 주가가 올라간다 이걸 제가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상당히 이제 매력적인 구간인 것도 분명하기 때문에 왜 이걸 매력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좀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화장품 종목이라고 해서 모두 다 좋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이제 왜 좋게 보지 않는지, 혹은 좋게 보지만 다소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되는 종목들도 있어요. 그러한 종목들은 왜 좋게 보는데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는지도 제가 좀 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투자를 전개하는데 그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관심 있게 보는 섹터나 혹은 거기서 이제 관심 있게 보는 종목들이 또 다를 수가 있는데, 관심 있게 이제 보는 종목들, 제가 종목을 선정하는 기준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이러한 기준으로 종목을 좋게 보는구나 해서 그 이유를 납득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기 전에 저희 기준을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 좋은 주식이다라고 이제 선정하는 그 절대적인 기준 중에 하나가, 저는 첫 번째 재무적인 기준을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재무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이 우상향하고 있어야 되고요. 이게 제가 보통 외형 성장이라고 이야기하는 지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질적 성장입니다.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 마진율이 올라가고 있는 기업을 저는 좋게 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두 가지만 충족돼도 굉장히 좋지만 부채 비율이 낮으면 가산점을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영업이익률, 순이익률, 마진율 대비해서 PER이 낮으면 굉장히 좀 준수한 기업이라고 평가합니다. 뭐 비슷한 수준이거나 어느 정도 수준이다라고 하면은 뭐 괜찮게 보는데, 마진율보다도 PER이 현저히 낮다? 이런 기업들은 훨씬 더 가산점을 줄 만한 기업들인 거죠. 이러한 재무적 기준을 토대로 좋은 기업을 먼저 선정하고, 차트라든지 수급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우호적인 포인트들이 있다라고 하면 타점을 이제 잡아가지고 공략을 들어가는 것도 제가 이제 좋게 보는 기업들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기본 전제로 해서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을 제가 이제 좀 같이 살펴볼 거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이제 미국에서 사실상 이제 그 이란과의 전쟁이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고 합의가 제대로 이제 도출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도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일단 첫 번째로 미국과 이란 간의 합의가 제대로 도출되고 있지 않고
그로 인해서 증시가 좀 타격을 받는 거는 불가피하긴 한데 그 타격 자체가 이제 점점 약해지는구나. 이게 미국 증시를 보더라도 좀 느껴지고요. 글로벌 증시를 보더라도 일정 정도 느껴집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국과 이란 간의 관계가 좀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타격을 안 받는 건 아닌데 과거에 비해서 현저히 그 영향력이 줄어들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점들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한번 챙겨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오히려 앞으로 이제 그럼 시장을 위협할 수 있는 포인트가 저는 전쟁보다도 차기 연준 의장의 금리 스탠스가 오히려 시장에 영향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투자를 고려해 본다라고 했을 때 금리가 굉장히 또 중요하잖아요. 제가 항상 이제 그 금리 사이클이 인하 사이클 내에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기에 적합하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도 향후 이제 금리 추이에 따라서 어떻게 이제 반응을 해야 될 것인지, 5월에 연준 의장이 교체되고 나서 뭐라고 이제 발언하는지를 좀 제대로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유가가 올라가고 있고 그로 인한 이제 물가 상승이 두드러지고 있는 시점이라 사실상 물가가 올라가는 거는 금리 인하를 하는데 방해 요소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경기가 좀 안 좋아야지 금리를 인하할 명분이 생기는데 최근에 이제 발표된 소비 지표는 물론 이제 휘발유 가격이 올라갔고 수요가 좀 증가하는 것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경기가 엄청 큰일 났다, 너무 안 좋다, 이렇게 평가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기는 뭐 큰일 나지 않았고 물가는 올라간다, 당연히 금리 인하를 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고 당분간은 동결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점들을 고려해 본다라고 했을 때는 당분간은 이제 조금 금리 인하하기가 어렵겠구나. 그래서 훨씬 더 차기 연준 의장의 금리 스탠스가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연준 의장이 교체되고 나서 시장에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으니 이러한 지점들도 좀 고려를 하시면서 투자를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화면을 통해서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 살펴보시죠. 자, 제일 먼저 이제 바라봐야 될 만한 종목은 역시 이제 대장주인 APR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APR이 신고가를 쓰기 시작하면 APR을 공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아니면 APR이 이제 신고가를 쓰기 시작하면 화장품 업황 전반에 걸쳐서 긍정적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APR이 신고가를 올해 1월에 이제 뚫어줬고요. 그때 좀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니 슈팅이 나오고 눌림목 이후에 재차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일사천리로 이제 주가를 밀어붙이기 시작했고요. 특히나 이번 4월 들어서면서 APR의 주가는 신고가 행진을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단계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APR을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만한 가장 큰 포인트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차트가 APR 상장 이후 차트를 전부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요. 상장한 이래로 APR은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사서 모아가고 있는 주식입니다. 사실 이제 외국인들이 한국을 뭐 작년, 재작년, 그리고 올해 전체적인 추이로 놓고 봤을 때는 정말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셀코리아가 이제 정말 강력할 정도로 코스피, 코스닥 가리지 않고 매도가 정말 많이 진행됐어요. 뭐 최근에 회복했다 하지만은 뭐 작년, 재작년부터 이제 뭐 2년, 3년 주기를 살펴본다라고 했을 땐 전체적으로 이제 매도세가 나온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들였다라는 것은 그만큼이나 이제 시장 가능성을 바라본 것이고, 무엇보다도 제가 화장품이라고 다 좋게 보는 게 아니라요. 제가 화장품을 좋게 보는 포인트가 뭐였죠? 수출 라이징 스타라고 말씀드리면서 화장품을 좋게 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수출 라이징 스타라서 좋게 봤는데 화장품 기업 중에 그다지 수출에 강세를 보이지 못하는 기업이다? 그러면은 굳이 제가 이제 좋게 봤던 모멘텀들을 가져가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화장품이라고 다 좋다기보다는 해외 실적이 좀 잘 나오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우선적으로 좀 보시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APR 같은 경우에는 상장일에 외국인들이 계속 사들이고 있고, 심지어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실적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수출 중심의 실적 성장이라는 것이 훨씬 더 주목할 만한 포인트입니다. 이러면 이제 환율에서도 비교적 조금은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질 수가 있거든요. 지금 보시다시피 매출이 뭐 2,600억 정도밖에 안 되던 기업인데, 물론 이것도 큰 거지만 상장했던 2024년을 기준으로 7천억을 기록했고요. 그리고 상장 이후에 2025년 매출 1조 5천억, 그리고 올해 2조 5천억을 내다보고요. 내년엔 3조 2천억, 내후년엔 4조 1천억을 내다봅니다. 매출이 뛰는 게 정말 강력하게 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냥 수천억 단위로 매출이 매번 늘고 있고 수십 퍼센트 단위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상장했던 2024년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이제 1000억대를 돌파하면서 1200억을 기록했고 작년엔 3600억, 2배 이상 뛰었죠. 영업이익이. 올해는 6000억대를 봅니다. 내년엔 8000억대, 내후년엔 1조가 넘어갈 걸로 전망이 됩니다. 여러분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영업이익이 1조가 넘어가면서 엄청나게 이제 고평가라고 하긴 그런데요. 수십조 원의 평가를 받으면서 황제주 반열에 올라가고 주가가 정말 많이 올라갔습니다. 지금 APR이 그런 단계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일단 수출 자체가 너무나도 견조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미국이랑 이란이랑 지금 종전 협상이 교착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증시가 좀 뜨뜨미지근한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 중심의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선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최전선의 중심에는 APR이 있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랑 간의 이런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과정에서도 화장품 수출은 여전히 강하다라는 모습을 실적으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에서 4월 혹은 1분기 1월에서 3월 화장품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가량 이제 늘었다라고 발표가 됐고요. 지금 1월에서 4월까지 이제 화장품 수출이 작년 대비해서 20% 늘었다라는 것은 이미 전쟁을 이겨내고 있다라고 봐도 저는 무방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 아마존 프라임 데이 같은 것들도 이제 6월 달에 진행될 거를 고려해 보면 이제 5월, 6월 후반부로 넘어갈수록 앞으로도 계속해서 화장품 수출이 좋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올해 1분기도 화장품 수출이 좋았는데 2분기도 지속적으로 강할 것이다. 심지어 전쟁에 대한 리스크나 모멘텀도 이전보다는 약해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한 점을 감안해 본다라고 하면 앞으로도 화장품 수출은 좋아질 일이 상당히 많겠구나 이렇게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익 성장성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28년도 순이익도 8,400억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1조 700억을 전망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겨우라는 표현은 좀 그렇긴 한데 시가총액이 이제 20조가 안 됩니다. 17조 원저리거든요.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원래는 이제 16.98%, 한 17% 정도였다가 24% 정도, 그리고 25% 정도, 그리고 25.5%, 25.8%. 영업이익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증가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리고 순이익률도 14%대에서 18%대, 19%대, 20%대, 그리고 20.3%까지. 그런데 PER은 19배를 전망하고 있으니까 사실상 마진율 대비 PER도 굉장히 낮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APR이 지금 신고가를 쓰고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올라갈 걸로 기대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죠. 여전히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또 살펴봐야 될 게 있는데요. APR만큼이나 이제 수출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게 바로 다들 아시다시피 뭐 APR은 메디큐브라든지 뷰티 디바이스, 뭐 화장품 이런 걸로도 잘 나가지만 달바글로벌 같은 기업이 재구매율 1위로 평가받는 아주 대표적인 수출 강세 뷰티 기업입니다. 화장품 기업이죠. 그래서 재구매율에 있어서도 이제 1등으로 평가받는다라는 것이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냥 한번 반짝 유행으로 뜬 기업이 아니구나. 써봤더니 진짜 좋네. 다시 또 사야 되겠다. 재구매로 이어지는 제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 여기에서도 이제 선점을 본격화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달바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APR만큼이나 뭐 APR급은 아니지만 규모도 작고 뭐 그렇지만은 사실 이익 구조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APR 못지않게 정말 빠른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 어마무시하게 이제 그 수출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종목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 시점에서 APR 대비해서 달바글로벌은 주가가 너무 못 가고 있었어요. 뭐 작년 중순부터 해서 주가가 계속 떨어졌고 이 이후에 주가를 제대로 올리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월 들어서면서 이제 완전 수직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여태까지 달바글로벌이 왜 이렇게 못 갔냐? 한번 이제 마케팅 비용 이제 그 반영이 되는 시점이 있었기 때문에 실적이 예상보다 안 나왔다. 좋게 나왔는데 예상보다는 안 나왔다. 뭐 이런 걸로 이제 한번 좀 흔들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블록들이라든지 매도 물량들이 좀 나올 것을 우려했었는데
지금 그러한 그 우려들이 대부분 해소가 됐고, 또한 이제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이제 좀 맞물리기 시작하면서 달바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 취득 이후에 이제 소각하겠다, 한 200억 원 규모로 이야기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자사주 소각, 자사주 매입 이후 소각까지도 이제 기대감이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수출도 강한데 재구매율에 있어서도 강세를 보이는 기업이라는 거니까 사실 제품군에 있어서 신뢰도 높은 기업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미국과 유럽 진출을 본격화하는 단계에서 현재 시점에서 훨씬 더 큰 도약을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매출이 APR보다는 뒤늦게 이제 상장한 기업인데 변동성도 좀 더 크거든요. 근데 이제 2025년 이때 이제 상장을 했는데 매출액 5천억을 기록했고 영업이익은 1,000억, 그리고 순이익은 790억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올해는요 7,300억, 그리고 그 올해는 7,300억 가량, 그리고 내년에는 매출이 9,500억, 내후년엔 1조 2천억대를 내다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작년 1,000억에서 올해 1,500억, 내년에 2,000억대, 내후년에 2,700억을 봅니다. 그리고 순이익도 790억에서 올해 1,200억 가량, 그리고 내년엔 1,600억, 내후년에 2,100억을 보고 있어요. 지금 달바글로벌도 APR 못지않게 수출에서 잘 나가고 있고, 심지어 수출 기반의 매출과 이익 성장이 정말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고속 성장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근데 심지어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도 20%대까지 떨어질 걸로 전망하고 있고요. 그리고 APR과 마찬가지로 이익 구조가 정말 준수합니다. 작년에 19%대 영업이익률이었는데 올해 20%, 내년에 21%, 내후년에 22%대를 보고 있어요. 순이익률도 작년에 15%, 올해 16%, 내후년에 16.9%, 그리고 내후년에는 17.3%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PER은 어때요? 13배 정도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22%대 영업이익률과 17%대 순이익률을 생각해보면 13배라는 PER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죠. 물론 마진율이 조금 더 높긴 했지만 APR과 이제 비교해 본다라고 했을 때는 APR의 이제 마진율이 좀 높은 것도 있긴 한데 사실 이제 PER도 좀 높거든요. 근데 이제 달바글로벌이 마진율이 다소 조금 떨어지기는 하지만 PER이 훨씬 낮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좀 어느 정도 달바글로벌만의 메리트나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이 비교적 낮고 상장한 지 더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한번 신고가를 쓰면서 탄력을 받기 시작하면 굉장히 크게 올라갈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APR도 상장한 이래로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사서 모은 기업인데, 지금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달바글로벌 차트가 상장 이래로 모든 차트를 보여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상장한 이래로 외국인들이 계속 사서 모은 기업입니다. 어떤 달바글로벌도. 그래서 APR과 달바글로벌은 상장 이래로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사서 담았다. 그리고 오히려 샀다 팔았다 하는 게 아니라 사서 모아갔던 종목입니다. 한국 증시에서 외국인들이 그렇게 돈이 많이 빠져나갈 때도 달바글로벌과 APR만큼은 계속 사모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지금 달바글로벌이 전고점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제 수평선 정배열을 기록하면서 전고점을 돌파하게 되면은 지금 전고점 근처까지 간 것도 외국인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오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최근에 기관 매수세도 빠르게 들어오면서 보시다시피 외국인들이 계속 사모은 것도 있지만 기관도 최근에 강력하게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쌍끌림 매수세가 본격화되고 있는 아주 상징적인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달바글로벌 역시 수출 기반의 이익 기반의 성장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이익 성장이 이제 지속되고 있고 그동안 달바글로벌을 억누르고 있었던 악재들도 대부분 이제 해소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볼 수 있을 만한 게 바로 한국콜마와 코스맥스 그리고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기업들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코스메카 코리아부터 이제 보자면은 코스메카 코리아가 지금 현재 실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전에도 그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 소개해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2022년까지 이제 조금 위축되는 모습을 보여주다 2023년부터는 정말 장기간에 걸쳐서 이익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24년, 25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내년, 내후년까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주가도 24년까지 많이 갔는데 코스메카 코리아가 조정이 한번 크게 나왔잖아요. 그리고 또 한번 급등했다가 또 조정이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러한 조정들은 오히려 이제 계속 기회라고 말씀드렸던 것이고 요 구간에서부터 제가 강조를 드렸죠. 한번 이제 조정이 나오고 반등 주는 자리에서 근데 추가 급등이 나왔다가 또 조정이 나온 건데 지금의 코스메카 코리아는 그렇게 위험한 자리라고 생각되진 않아요. 더 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우상향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부채 비율도 그다지 높지 않고 영업이익률, 순이익률도 올라서고 있습니다. 근데 PER이 10배 정도로 평가받고 있죠. 그래서 사실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수준에서 추가적으로 계속 이제 성장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탑5 고객사 기업들이 대부분 이제 성장 자체가 확장이 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코스메카 코리아 역시 지속적으로 좀 올라서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뭐 재고 소진이 지금 진행이 되면서 리오더도 이제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구간에서의 이제 성장 모멘텀은 충분히 더 가능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양적 성장이 지금 지속되면서 거기에서 질적 성장까지 지금 화장품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데 코스메카 코리아는 화장품 기업들 안에서도 정말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장기간에 걸쳐서 정말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ST팜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수년에 걸쳐서 오랜 시간 이제 회복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기업들은 탄탄하게 이제 우상향하는 것들을 좀 보시는 것도 중요하고 이렇게 좀 튀는 주가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꾸준하게 코어를 유지하면서 끌어올리고 있는 요 축 있죠. 이 상승 축. 여기를 추종하면서 이제 올라가는 거를 노리면은 상당히 좀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코스맥스인데 방금 전에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도 그랬지만은 코스맥스도 어떻죠? 외국인들 매수세가 아주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들쭉날쭉은 있었으나 어떻죠? 외국인들이 계속 사서 모았고 특히 2026년 들어서면서부터는 외국인들 매수세가 훨씬 더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작년 고점을 아직 넘지 못했죠. 중간에 미국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흔들리는 구간도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좀 가는 듯 하다가 빠졌습니다. 제가 아마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을 한참 말씀드리고 APR 신고가 갔으니까 찍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얘기했던 게 올해 1월 정도거든요. 왜냐면 APR 신고가 간 게 올해 1월이거든요. 네, 1월 중순이네요. 그래서 1월 중순부터 코스메카 코리아, 뭐 코스맥스 뭐 많은 종목들 늦지 않았다. 매수하셔도 되겠다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코스메카 코리아는 그 전부터 이미 주가가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날아갔다가 지금은 좀 빠진 상황인데 지금도 저는 굉장히 메리트 있다고 보고요.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1월 중순에 이제 말씀을 드리고 나서 주가가 오르는 듯 하다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뭐 댓글에서 조롱도 많이 받았죠. 뭐 화장품 간다 그러더니 개박살 나네. 뭐 하면서 이제 많이 좀 비꼬는 분들도 있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죠? 예, 실적은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주가가 다시 올라가면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요 주가 대비해서도 올라갔지만 직전에 2월 달에 찍었던 고점보다도 코스맥스가 더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무서운 점은 여기서 끝날 것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고 장기간에 걸친 보이십니까? 앞서서 코스메카 코리아도 그랬는데 뭐 OEM이나 ODM을 하는 기업들이 좀 특징인 것 같기도 한데 정말 장기간에 걸쳐서 꾸준하게 올라가요. 꾸준하게. 이제 APR이나 달바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최전선에서 마케팅을 기반으로 해서 화장품을 파는 기업들이잖아요. 근데 진짜 이런 기업들은 화장품을 생산해내는 생산자 입장의 이제 기업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국의 뷰티 산업이 각광을 받으면서 떠오르니까 화장품을 생산하는 생산자 기업들이 정말 꾸준하게 성장합니다. 등락은 좀 있어도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최전선에서 마케팅에서 판매를 하는 APR이나 달바글로벌도 매력적이지만 이렇게 한류를 타고 화장품 수요가 올라갔을 때 꾸준하게 매년 지속적으로 이제 올라가는 기업들도 정말 매력적이거든요. 외국인들도 거기에 따라서 꾸준하게 사들이고 있고요. 그래서 차트를 보시게 되면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장기간의 차트를 봤을 때 과거에 이제 저항을 맞던 자리가 있습니다. 이 저항을 맞던 자리에서 한동안 이제 돌파를 못했죠. 이 저항을 맞았던 과거 신고가가 언제죠? 과거 10년 전에 대한민국 화장품 전성기를 이끌었었던 2015년입니다. 2014년에서 15년 대한민국 화장품 전성기였잖아요. 10년 만에 대한민국 화장품 전성기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저항 한번 맞고 신고가 뚫어줬는데 조정 나왔다가 지금 저항 맞고 다시 재차 올라가는 구간이죠. 이익은요 지금 수년에 걸쳐서 대략 5년에서 7년가량 장기적인 우상향 캐파를 보여줄 걸로 기대하고 있죠. 타점도 정말 매력적입니다 지금. 왜냐면은 이 역사적 매물대인데 돌파했다가 조정 나오고 저항 맞고 이게 돌파까지도 재돌파까지도 보여준 자리라 사실 지금 자리가 굉장히 또 매력적이라고도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 당연히 매출과 영업이익 순위 외형 성장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서 부채 비율이 좀 높긴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이제 이익이 늘어나게 되면 부채 비율은 줄 수밖에 없습니다.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도 우상향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PER이 12배를 보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추후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성장이 이제 진행된다라고 했을 때는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같이 좀 성장 모멘텀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콜마인데요. 이제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OEM, ODM에서는 정말 잔뼈 굵은 유명한 기업이죠. 마찬가지로 제가 1월 중순부터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주가가 올라가는 듯 하다가 미국-이란 전쟁으로 꺾이고 다시 치고 올라가면서 지금 신고가 랠리를 쓰고 있습니다. 4월 달 들어서는 정말 이제 뭐 수직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인데 코스맥스나 코스메카 코리아처럼 한국콜마도 정말 오랜 기간에 걸쳐서 수년에 걸쳐서 지금 이익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도 이제 처분하고 올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제 변동성 장세에서 현재 주가도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보여져요. 자, 그렇다라고 했을 때는 한국콜마를 좀 쳐다봤을 때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이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도 준수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여기에 PER도 10배 아래로 떨어질 걸로 전망하니까 충분히 주가가 지속적으로 우상향 패턴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를 전개해 나간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OEM, ODM 기업들도 좀 눈여겨보시는 게 좋겠고 최전선에 있는 달바글로벌이나 APR도 매력적이라고 보여져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생각을 해봐야 될 만한 포인트가 아모레퍼시픽도 과거 1등인데 올라서지 않겠느냐. 제가 봤을 때 이제 영업이익과 순이익도 정기적으로 이제 올라갈 걸로 기대되기 때문에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외국인 매수세도 좀 들어오기도 했고요. 과거 대장주기도 하고. 그래서 오를 거라고 보는데 솔직히 APR이나 달바글로벌 대비 매력적이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이 모두 올라설 걸로 기대되는 건 맞는데 여기에서 부채 비율도 낮거든요. 근데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도 올라가고 그리고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올라가요. 그러니까 외형 성장, 질적 성장 모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가도 그래서 올릴 것 같아요. 그런데 영업이익률 11%대, 순이익률 8%대인데 PER이 20배예요. 그래서 사실 영업이익률 대비해서도 그렇고 순이익률 대비해서도 그렇고 PER이 뭐 엄청 싸다는 느낌이 잘 안 듭니다. 굳이 아모레퍼시픽을 할 바엔 APR과 달바글로벌이 지금 훨씬 난데 좀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물론 아모레퍼시픽도 좋지만 그래서 비교선상에서 놓고 봤을 때는 좀 뒤처진다라는 느낌이 조금 있다. 안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콜마나 코스맥스, 코스메카 코리아는 조금 결이 다르니까 아모레퍼시픽, 달바글로벌, APR과는 결이 좀 다르잖아요. OEM, ODM 이런 분야들을 좀 생각해 보면은 그러한 점을 좀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실리콘2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주가를 준수하게 말아 올리고 있습니다. 뷰티 시장에서 가장 또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죠. 그래서 화장품 유통이라든지 그 다음에 K뷰티 확장이 이제 진행되면서 같이 수혜를 받는 아주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고요. 이제 실리콘2 같은 경우에도 K뷰티가 이제 수출 신기록을 쓰면서 같이 수혜를 받고 있는 상징적인 기업입니다. 그래서 실리콘2가 지금 장기간에 걸쳐서 매출뿐만이 아니라 영업이익 순이익이 우상향하고 있고요. 지금 중간에 주가가 워낙에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조금 이제 소강 상태를 보인다거나 위축이 된다거나 이러한 구간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적 자체는 꾸준하게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저점을 올리는 이 추세 자체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점 이제 올리고 이렇게 이제 추세를 들어올리고 있는데 중간에 이제 좀 소강 상태가 이제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또 이제 한번 도약할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이제 실리콘2가 정말 고속 성장한 건 맞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익은 늘어날 걸로 보거든요. 내년, 내후년 멈추지 않을 걸로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리콘2가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이 늘어나는 것도 늘어나는 걸로 보는데 영업이익률이나 순이익률도 확 늘어나진 않으니까 이게 좀 주춤했어요, 주가가. 왜냐하면 이제 영업이익률이 뭐 6%대에서 8%, 14%, 19% 그러다가 18%대로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올해도 떨어질 걸로 보고. 근데 이제 내년, 내후년으로 가면서 18%대 수준을 계속해서 좀 유지하겠구나. 그리고 순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17%를 최고치를 찍었었는데 이제 15%, 14%, 이제 14%대를 일정 정도 유지하겠구나. 이제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마진율이 이제 급격하게 올라가진 않겠구나. 근데 마진율 대비해서 PER이 이제 한 10배 아래로 떨어질 걸로 보다 보니까 충분히 실리콘2도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마진율도 올라가면 더 좋았을 텐데 마진율이 이제 드라마틱하게 올라간다기보다는 그냥 현상 유지 정도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외형 확장은 되나 마진율은 올라가고 있는 분위기라고 보기는 어렵다. 물론 또 추후에 바뀔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 부분은 살짝 아쉽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진율 대비해서 PER은 저평가되어 있어 좋기는 한데 그래서 그러한 점을 한번 이제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펌텍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제 화장품 판매가 늘어나게 되면 화장품 용기 수요도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2022년부터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정말 꾸준하게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가도 밀어올리고 있긴 한데 보시다시피 이게 주가가 최근에는 분위기가 그다지 좋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다른 화장품 종목들 대비해가지고 좀 실망스러운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3월 달에 뭐 전쟁 모멘텀도 있고 그래서 2월 중순부터 이제 깨지면서 무너지긴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좀 4월 달부터 올라갈 법도 한데 이 기업은 2월부터 해서 외국인들이 오히려 계속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외국인 수급이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게 다소 좀 아쉬운 포인트고요.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은 우상향하고 있는데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도 같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PER도 마진율 대비해서 굉장히 싸요. 10배를 보는 거니까. 근데 외국인 수급이 빠져나간다라는 거 이러한 포인트가 많이 좀 아쉽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을 본다라고 했을 때 최전선에서 평가할 만한 기업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항상 최전선에서 볼 만한 종목은 APR, 달바글로벌, 뭐 한국콜마, 코스맥스, 코스메카 코리아 이런 종목들이 최전선이고 그리고 이제 뭐 실리콘투나 펌텍코리아나 아모레퍼시픽이나 이런 기업들을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근데 기왕 투자할 거면 최우선주, 최선호주를 좀 먼저 보는 게 맞다고 봐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뭐 마녀공장이나 이런 종목들도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데 이런 건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소개를 안 해드린 게 일단 추세도 안 좋고 그리고 시총도 낮아가지고 그렇게 많이 권장을 안 드렸어요. 뭐 삐야 이게 나름 인지도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마녀공장, 삐야 이제 나름 인지도 브랜드 인지도가 있는 기업들인데 뭐 청담글로벌도 그렇고요. 앞으로 또 올라갈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좀 안 드렸어요. 이치한불도 그렇고 코리아나도 그렇고 시총이 너무 작거나 추세가 너무 깨져서 공략할 만한 수준이 아니거나 그런 기업들은 그냥 따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기업들이 어차피 가장 상징적이고 중심축이 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 기업들 위주로 이제 보는 게 맞다라고 보여졌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지점들을 이제 잘 체크하면서 보시는 게 좋겠고요. 오늘 이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도 당분간은 화장품 실적이 워낙에 뛰어나기 때문에 이번 실적 시즌뿐만 아니라 2분기 실적까지 기대해 보면서 주가를 계속 밀어올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이걸 사세요 추천드립니다. 이것까지는 아니지만 한번 관심 있게 볼 만한 섹터고 앞으로도 계속 전망이 좋다라고 보여져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수개월 전부터 계속 강조를 한 섹터이기도 하고 한 번 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장주 위주로 한번 살펴보시고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한번 투자에 참고해 보시고요. 내가 혼자서 매매하는데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좀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무료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텔레그램 방을 운영하면서 시황 분석이나 투자 전략, 증권 정보 이런 것들 모두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화장품 관련된 뉴스나 이러한 것들도 다 공유하고 있고요. 내가 매매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도움을 받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오시고요. 뭐 개인정보 내라 아니면은 비밀번호 입력해라 이런 거 일절 없습니다. 투명하게 여러분들 깨끗하게 운영되는 방이니까 오셔서 여러분들 항상 시청해 주시고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고 응원 댓글 달아주시는 거에 감사한 마음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혜택 꼭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에 텔레그램 방 링크 남겨놨고요. 그 링크 터치하거나 클릭하시면 바로 입장되실 겁니다. 그리고 채널 홈에 들어오시게 되면 채널 홈에 더보기란에도 텔레그램 방 링크를 남겨놨습니다. 이거 터치하거나 클릭하시면 입장되실 거예요. 그리고 최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사랑에 힘입어서 구독자가 나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말씀드리고요. 아직 구독을 눌러주지 않았거나 이제 막 방문했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버튼 눌러주시면 더 돈 되는 정보, 도움되는 주식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짧게 한 줄이나마 응원 댓글 달아주시는 거 영상 제작하는데 너무나도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시간 내셔서 짧게 한 줄이나마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 그 하나만을 위해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앞으로도 꾸준히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장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